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오늘 나눔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이놈의 짓거리. 오마이 갓. 싼다, 진짜.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해줘. 왜 이리 작게 들어왔어, 오늘? 오늘 색깔이 토요일이니까 하잖아요. 그렇지. 책걸도 하고 뭐 토요일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여행 갔나 보죠. 이제부터 책거리 안 한다고 바로 해버려야 되겠네. 음, 책거리 하려면 안 들어올 사람 내는데,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말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책거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거리 때문이 아니라 토요일이라서. 토요일이니까 그렇지. 아니야, 짓거리 그래.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래요? 확실해요? 주말이라 그렇죠. 주말이라. 주말에다가 책걸이 한다니까 더 안 들어오는 거지. 맞아. 안 들어올 사람 있어. 책거리 한다고 했어요? 했지, 어제. 상주쌤이. 그러니까. 상주쌤이. 어제. 그냥 이제 마지막, 그냥 마저 다 읽었으면 되는데 안 읽고 남겨놓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책거리는 해야지. 해야죠. 이거를 좀 재밌게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록을 좀 만들어 놓던가,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될지가 딱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뭐 이거- 주제, 주제나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거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인터뷰 형식으로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음, 너무 그 책만 읽는 거, 물론 그게 되게 기본적이고 좋은 건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걸 계속 좀 힘들지만 연습을 해야지 그게 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즘 보통 독서 모임이 그거잖아요. 북클럽이고 뭐 하는 게 일단 먼저 책을 읽고 그거 가지고 맞아. 자기 생각 생각나는, 얘기하는 거가 맞아요. 잖아요. 제 생각에는 토요일이라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해. 생각 나눔 자체가 또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그 북클럽 할 때도 보면 음, 생각 나눔, 그러니까 책보다도 생각 나눔 한 거에 더 그냥 그 의미가 더 많았었건 감동도 있고 또 뭐 그 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듣기만 해. 한 줄만 하면 되지, 그냥. 누군지 알지롱 하면서. 괜찮아요. 그냥 말하듯이 하게 하면 되지. 이런 일도 있고. 우리 아직 읽을 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딱 한 달락 남아있어요. 상주쌤 따로 녹음하실 거죠? 오늘은. 상주쌤 마이크 껐어. 껐어요? 아니. 하고 있어요. 녹음하실 거죠? 네, 하고 따로. 있어요. 네, 예. 영주쌤부터 읽어주시면 되세요. 다 읽어주시면 안 되나? 그거 저- 한 개밖에 한 개밖에 없어. 조금씩 어. 읽어야 돼요, 그죠? 몇 페이지예요? 마지막 단락. 298. 298이고요. 정리 한 또 달락- 정리 다시 정리죠. 그 다음에 담는 말 있어요. 네. 두 분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요. 네. 순서 정해줘야죠. 뭐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사람이 읽어도 되겠다.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상태 완전 안 좋아요. 똑같아요. 앉아있는 게 뒤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럼 누워요, 빨리 하고. 아, 여기 누울 자리가 안 나와. 아, 어떡하지? 누울 자리가 안 나와. 누우려면 핸드폰 켜고 가야 돼. 영지쌤부터 읽어주시면 되세요. 반반씩 읽어주세요. 그럼 네 분이서. 네. 아, 음소거. 정리, 또 정리, 다시 정리.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영어 공부를 다시 예로 들어볼까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익히고 회화도 연습해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원어민과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고 원어민과 대화를 술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그 나라 사람들의 관심사안이 무엇인지를 아니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를 끌어갈 수 있지요. 날마다 만나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재밌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분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실제로 이런 질문은 면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관객이 본 영화, 그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은 면접관들이 즐겨 물어보는 단골 질문 소재가 되기도 하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영화 한 편, 책 한 권이 내는 것이 됩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만의 언어가 나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미확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니까 진지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래도 이유가 궁금하시죠? 시어 하나를 내내 생각하고 다니느라 교통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정확한 단어, 시적인 언어인 시어를 찾는 일이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시는 그렇게 인상적이고 강렬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가 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생각을 거듭하면 누구든지 정확한 시어, 기막힌 표현, 적절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민을 거듭하기는커녕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어휘를 나열해도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힘이 있는 글, 인상적인 문구라면 광고도 빼놓을 수는 없지요. 유명한 광고 문구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어가 되고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카피라이터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어딘가에 있다. 지금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그래요. 우리도 찾아내볼까요? 생각을 거듭하고 정리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한두 문장이라도 좋아요. 책에서 얻은 것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요약해 보세요. 영화를 보고 느낀 것, 그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내가 쓰는 답장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요약해 보세요. 그런 문장을 100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물음에도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달달 외운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한 것은 머릿속 어딘가에 남는 법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요. 닿는 말.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세기에, 그래요. 1999년이었죠. 에세이를 한 권 내고 제 인생에 책은 다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글을 써서 책을 내는 건 뭔가 세상에 할 말이 있다는 건데 저는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못다한 말 같은 건 없다고 여겼지요. 나무도 아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몇 달간 노트북을 열어놓고 글을 쓰고 있네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광이었던 저는 영화와 일을 연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을 1년에 50권씩 읽으며 행복했지만 책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취미는 취미로 남겨두고 싶었지요.
그래야 일하다 지쳐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도피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영화나 드라마, 책을 리뷰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마이그미의 구독자 말그미님들과는 끈끈한 연대감과 정다운 유대감이 있지요. 33년 방송 일을 하며 쌓아온 경험과 22년 6개월간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며 알게 된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마음이 강단을 떠난 후에야 들었습니다.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늘 빚진 마음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열심히 살아오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한 것만 같아서요. 젊은이들에게 빛을 갚는 심정으로 기억을 더듬어 썼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후배이자 제자였던 학생들을 떠올려 봅니다. 덕분에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선후배님들이 보잘것없는 글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도 전화로 톡으로 귀찮게 했지요. 의견을 물을 때 기꺼이 대답해주고 회신을 보내주었습니다. 추천의 글을 써준 나의 자랑, 나의 친구 이선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김혜수님과 송은희 대표와 한지민님, 각별히 아끼는 제자 박상영 작가, 음악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잔나비 최정훈님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동물극장 단짝, 한국기행, 마이거미를 함께 만들고 있는 제작진의 격려도 있지 않을 겁니다. 청취자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은 자꾸만 꺼내보고 싶은 나만의 보물상자처럼 늘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책을 쓰지 않으려던 저를 설득해 노트북 앞에 앉힌 웅진의 윤진아 과장을 비롯한 여러분, 힘들었지만 덕분에 끝을 맺을 수 있었어요. 가족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바탕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언니들과 동생과 제부, 조카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글을 맺으려다 보니 그동안 제가 읽은 책, 제가 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여러분 덕분에 한결 더 풍요로워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극장 출입구에 새겨진 문장으로 끝맺으려 합니다. 이란 영화 감독 아스가르 파르하디의 말이라고 합니다. 관객에게 답을 주는 영화는 극장에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상영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 이 책장을 덮고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이 이전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 적었던 것 중에 그 제일 뒤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 아침마다 왜 올려주는 그게 보면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함께 이야기하는 그 부분 있거든요. 이금희의 소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네? 우리 책이 없어요. 그 제가 매마다 링크 올리는 거에 그 밑에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죠. 몇 페이지요? 읽어주세요. 굳게 닫힌 마음과 입을 열게 하는 이금희의 소통법 하나, 제대로 듣는 게 시작입니다.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스피킹을 하려면 리스닝부터 해야 했죠. 아기는 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옹알이를 배웁니다. 제대로 말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나아가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좋은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둘, 낮게 천천히 말해봐요. 높고 빠르게 말을 하면 발랄하거나 귀엽게 보이지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방송에 등장하는 앵커나 배우 중에서 어쩐지 믿음 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열이면 열, 낮고
천천히 말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셋, 발표는 기싸움입니다. 강연에서 기업 PT 혹은 회식의 건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공식적인 말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나 떨려요.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뮤지컬 배우가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 같은 곡을 1만 번 연습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세요. 넷, 위로의 말은 한 발짝 늦게. 괜찮아? 라고 물어볼 때는 대개 그 사람이 안 괜찮은 상황입니다. 위로의 말은 한 박자 늦어도 좋습니다. 아니, 늦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하기입니다. 다섯,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준비하세요. 크고도 오래가는 에너지를 전달해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려면 할 말을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만 써보세요. 1분 동안 말을 해야 한다면 3단어만 추려 머릿속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가면서 말해보세요. 문장을 쓰면 의존하게 되고 쓰기 실력만 늘 뿐입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요약해가지고 나와 있던데. 이 책이 전부네요. 맞죠? 음. 진짜 딱 요약본. 네.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1분 말하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좋은데, 여기 아까 마지막 그 전략에,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도 찾아내 볼까요? 생각을 거듭하고 정리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제일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두 문장이라도 좋아요. 책에서 얻은 것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요약해 보세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책을 읽고, 아까 3단어 정도만 머릿속에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말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제일 좋아요. 네? 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면 귀나님부터 아까 그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 저요? 저부터요? 제일 좋은 거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찾으려고 하면 또 없죠. 괜찮아요. 낮고 천천히 말하고 낮게 말하기 맞나? 음. 저는 그것도 되게 많이 와닿는데 넘기다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가 76페이지에 보면은 단점이 장점으로 바꾸는 그 단어들 나오는 거에서 나는 오늘 모든 걸 미룬다. 죽는 날도 미뤄보자. 나는 다리를 늘 꼬고 있다. 내 덕분에 정형외과가 돈을 버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많은 사람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는구나. 나는 잠이 많다. 내 피부가 그래서 좋구나. 나는 너무 충동적이다. 화끈하네. 나는 방 청소를 안 한다. 방에서 보물찾기 할 수 있어서 재밌겠다. 나는 돈을 아낄 줄 모른다. 와, 너 돈 많구나. 나랑 친구할래? 이 부분 보면서 진짜 단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치 있으면서도 유머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 책을 읽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 다 까먹는 거. 그게 어 저의 되게 단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1년이란 기간을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하는 거나, 어,
표현하는 거에서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저는 그 인문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책을 저희가 그 하는 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수님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도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가서 얘기를 들으면은 말할 기회가 생기는데, 책을 읽고 가지 않으니까 말할 기회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책을 읽고 가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금요일마다 수업인데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차가 되면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왜 3년, 5년, 뭐 7년, 10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12년 과정이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다 하는 게. 12년 과정으로 12년 차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저께 좀 많이 느꼈던 게, 말하기가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얘기하세요. 얘기해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뭐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그래도 외간댁 얘기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항상 제가 외간댁. 얘기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왜 말하기보다가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저희 왜 신가님 왜 얘기하실 때 보면은 되게 조리 있게도 잘하시고, 진행도 되게 매끄럽게 되게 잘하셨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도서관에 수업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은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도 하고 싶고, 얘기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게 잘하시는데요. 못해요. 지금도 막 술술술술 음.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진님이네요. 순서대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좀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흡수해야 될 게 참 많다. 그걸 좀 많이 느꼈고, 어, 맨 처음에 그 할 때, 낮게 천천히, 이 말 진짜 받았었거든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고, 낮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빠르고, 또 말도 먼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을 이렇게 하는 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단점을 남들 앞에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제가 이제 노트에 적어놓은 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가족이라도 엄마 아빠라도 내비게이션은 상대가 원할 때만 켜야 합니다. 이 말을 얘기했을 때,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옳지 않으면은 또, 저건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이걸 안 하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먼저 말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잖아. 상대가 원할 때 켜야 되는데, 내가 항상 내가 원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많이 고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와닿은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음, 제가 좀 몇 개 좀 적어 놓긴 적어 놨는데, 또 일단 듣는 거, 잘 듣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 될까요? 가족도 친구도 그러기 어렵다. 이야기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일 줄 모른다. 무엇보다 듣는 것은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제대로 듣는 것은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제가 진짜 조금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쪽으로 제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다르게 말을 잘하세요. 제가 하려는 걸 다 뽑으셨어. 이래서 먼저 하는 것의 중요성, 그죠? 나중에 가면은 내가 할 게 괜찮습니다. 없어진다니까. 괜찮아요. 다 자기 언어가 있으니까. 자, 윤정님. 저는 뭐 이게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고 하는데 뭐 뒤로 갈수록 말하기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저도 뭐 거의 뭐 듣는 편이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 신랑이랑 결혼할 때 제가 잔소리 안 할 것 같아서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잔소리 많대요. 예. 어, 지금도 근데 뭐 어디 뭘 모임이나 뭘 가면 뭐 거의 뭐 듣는 위주라서 발표나 뭐 이런 거 할 때 별로 좋아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말하기 할 때 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책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뭐 물론 뒤에 가서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책이 그것보다도 자기 개발서 그리고 뇌를 위로하는 책 뭐 이렇게 조금 저는 와 닿았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제일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문장을 뽑으라면 그거예요. 저는 콩나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 버리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며칠 후면 콩나물이 쑥 자라지요. 공부도 그런 법이에요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열심히 지금 내가 하고 있듯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고 말하는 것도 다 습관이고 그냥 반복하고 뭐 해야 된다는 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좀 기억에 남는데 그 기억에 공감이 돼서 여기저기다 많이 퍼져날랐거든요. 퍼져날랐는데 근데 참 사람들이 이게 보는 눈들이 시각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나 봐요. 저는 이 콩나물 그냥 쑥쑥 자란다에 나는 초점을 뒀는데 어떤 분은 뒤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거 이제 초등학교 사범대학교 나오신 분과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결혼을 했다고요? 뭐 이렇게 이건 좀 구라 같은데요? 여기다 초점을 맞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이게 뭐 설정이 좀 구라 같다,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왜 이 뒤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거였는데 왜 이거를 받지라는 생각도 들고, 참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 말 한마디, 문장 한마디가 참,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게 참 크게 힘에 작용하고, 이거에 하나에 대해서 뭐 이게 의지가 되고 또 힘도 되지만 또 하나에 또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안 좋게 뭐 받아들이고 실망하게 되고 뭐 그런 말들이 있다 이러니까 참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을 참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할 때도 정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전달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그냥 술술술술 너무 좋네요. 은희님? 다들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작은 목소리로 낮게 얘기한다. 이게 저도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전 좀 개인적인 그 생각에는 항상 낮고 조용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경계한다. 저 개인적인 편견 같은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초면에는 어떤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작고 낮게 얘기한다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화날 때는 화도 내고 좋을 때는 정말 좋은 감정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항상 조용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경계, 뭔가 그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구나. 지금 그런 생각 좀 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렇게 제목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그 듣는 거를 잘하라는 이제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고 특히 듣는 거를 공감한다 이럴 때 지금 윤정님이 그 글을 올렸는데 그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SNS 요즘 많이 하다 보면 좀 많은 글을 올릴 때 있잖아요. 아니면 짧게 올리더라도 그거를 대충 보고 내용을 읽지 않고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 달거나 굉장히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읽어보고 거기 내용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 댓글로 달아주려고 좀 애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다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 뭐라 우리가 듣기를 안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와. 낮게 말한 사람 우리가 내숭 떨고 진짜 저 사람 네, 내숭이다 하면서 그러잖아. 사실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되게 좋은 거죠, 사실. 그렇지, 그럴 때는 친한 필요하다. 사람들끼리 낮게 천천히는 네. 좀 진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맞아요. 그건 예, 맞아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 별로 가까워지지도 않지만 맞아요. 예, 경계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포커페이스를 너무 유지해. 그러면 쉽지 않죠. 오, 되게 공감 가는 말씀 감사합니다. 전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 그리고 제가, 아, 이거 진짜, 그래, 맞아, 이거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영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진짜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우리 애들 뭐, 아유, 뭐가 잘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나를 위해서, 그 괜히 겸손도 아닌데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거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자. 그러니까 애들 없을 때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뭐 와이프랑. 근데 있을 때는 적어도 칭찬만 해주자. 요거가 되게 크게 와닿았었고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먼저 물어볼 때까지 내가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그 헤어질 결심 영화에서 호흡도 대사의 한 부분이었다 라고 한 것과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진짜 호흡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그래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진짜 문장을 쓰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레슨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말할 거를 스크립트를 쫙 썼어요. 쓸 때는 좋았는데 막상 그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동감이 진짜 떨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딱 주제 탁탁탁탁 하면 그거 가지고 슬슬슬 말을 할 수 있는 편이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을 하려면, 특히 내 생각을 말을 하려면, 살아있는 말을 하려면 차라리 단어, 그 키워드만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책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시간이, 사진. 사진 찍고. 자, 준비하시고요. 편하게 찍어요. 하나, 둘, 셋.